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여행 중이시거나 이동 중에도 급히 주식 거래를 해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MTS입니다. 그런데 앱을 다운받고 자주 쓰지 않았다면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드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8월 아카데미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NH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이성엽 상담팀장님과 함께 쉽고 편한 MTS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엽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엽 상담팀장입니다. 오늘은 MTS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S는 핸드폰으로 매매하는 모든 화면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설치부터 관심 종목 만들기, 그 다음 차트, 그 다음에 유용한 화면 위주로 4가지 큰 틀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TS를 하시려면 핸드폰에서 MTS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플레이스토어라는 프로그램에서 NH큐브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는 화면을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플레이스토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셔서 앱 이름에 NH투자증권이라고 치시면 NH큐브 계좌 개설 겸용이라고 나옵니다.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열기라는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 대한 허용 여부가 나오고요. 액세스를 허용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큐브 화면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지금같이 다른 앱의 표시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NH큐브를 허용을 해주시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설치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NH투자증권에는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큐브와 나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내가 지점이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셨다 그러면 큐브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대면인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계좌를 기본적으로 지점이나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이라고 해서 핸드폰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특권계좌 꾸러미라고 나오고요. 계좌 개설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CMA, 중개형 ISA 계좌, CMA 계좌, 종합매매 계좌, 이런 선물 옵션 계좌 등등 여러 가지의 계좌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좌 개설을 종합매매 계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매매 계좌 개설하기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안녕하세요 고객님이라고 모바일 계좌 개설을 시작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금 소유주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나 개설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밑에 다음이라는 버튼이 나오고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 버튼에 보시면 이제 본인의 여부 이름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작성하십니다. 주민번호를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의 통신사와 휴대전화 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번호를 넣게 되면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본인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본인의 핸드폰에 메시지에 지금처럼 화면에 있는 것처럼 번호가 들어오고요. 그 번호의 6자리를 직접 넣어주시면 다음 버튼이 생기면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 확인 여부를 수행 중이고 이 본인 확인 업무가 수행 중인 다음에는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본인 이름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계좌 개설을 하는 유의사항들을 나옵니다. 본인의 계좌와 어느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좌 정보 확인이라고 해서 필수 동의사항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 동의사항들을 체크하신 후 상품 약관 및 마케팅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본인의 몇 가지 개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택 또는 직장 주소를 검색해서 넣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는데 대부분 계좌 개설하실 때 이메일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메일을 넣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거래 내역 통보와 알림톡을 전달해 주세요 나와 있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본인의 직장 주소를 적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간혹 직업을 선택할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이 이 직업 선택이 없는 난이 있고 또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 출발을 하실 때 집 주소로 넣어주시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자금 출처라든지 그 다음에 개설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다음 화면이 넘어가면서 본인의 신분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점에 개설하시면 신분증을 내시고 그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본인이 찍어서 그 부분들이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가 맞다면 계좌 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하실 때 요 신분증 촬영 시 신분증이 제대로 잘 촬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잘못 촬영이 돼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넣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일자가 밑에 나와 있죠. 그 발급일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발급일자가 맞다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진위 확인을 하는데요. 이 진위 확인한 후에 또 한 가지 이제 고객님들이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를 가지고 고객님에게 일원 여기채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 계좌를 선택하시고요.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원 받고 인증하기를 누르시고 나면 본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인터넷 뱅킹을 띄워서 NH13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134번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면 송금 코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넣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넣어주시면 계좌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좌가 완성이 되면 계좌에 로그인하는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에는 간편인증,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그 다음에 지문인증,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간편인증이라는 방식으로 로그인하도록 나옵니다. 계좌 개설 후 이제 관심 종목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자주 보시는 종목들을 한 화면에다 관심 종목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관심 그룹 옆에 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관심 그룹 추가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상단에 관심 그룹명 입력해 보시면 여기다 본인이 원하시는 그룹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룹명을 적으시고 그룹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그 그룹의 뒤에 보시면 종목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종목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요. 예를 들어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누르시고 위 상단에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종목들이 들어가고요. 그 그룹을 만드셨다면 위쪽에 있는 종목 편집을 통해서 내가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유 종목이 있고요. 최근 조회 종목,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의 그룹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그룹 중에서 색깔별로 구별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약간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색깔이 들어간 부분은 관심 카드라고 해서 고객님이 선택해 놓으신 카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그룹 옆에 보시면 점 3개를 눌렀을 때 여기 관심 카드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카드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보유라든지 최근 조회 종목, 국내 종목 베스트, 국내 투자 종목 선택, 국내 순위, 해외 주식 종목 실시간 베스트 등 여러 가지 메뉴들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리스트들이 위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들 보시는 부분이 보유 종목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보유 종목의 내용을 누르시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에 대한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현재가라고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건데요. 요거를 만약 예상가나 또는 단일가로 해놓으시면 현재가가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꼭 그 위에 있는 총 1개 옆에 있는 글자가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잔고형이 있고요. 리스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의가 오셔서 나는 예전에 평가손익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위쪽에 있는 리스트 대 리스트소 잔고형,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옆으로 보시면 최근 조회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최근에 조회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종목 실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앱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조회해 본 종목입니다. 조회해 본 시간이 기준 시간으로는 1시간 누적 조회 순위와 등락차가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국내 투자 고수의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국내 NH투자증권에서 매매한 사람들 중에서 상위 5% 안에 있는 고객들에 대한 순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당일 기준으로 11시 30분 이전에 조회했을 때와 11시 30분 이후에 조회수가 다른데요. 11시 20분, 30분 이전에 조회하게 되면 전일 정규장에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당일 11시 30분 이후에 조회한 종목은 오늘 오전장에 매매했던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국내 종목 순위인데요. 시가총액 상위라든지 신고가, 신저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최근 상장 종목이라든지 크래프톤이 오늘 상장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내용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카드를 그룹에 선택해서 보시면 가장 좋은 메뉴가 될 거고요. 내가 보고 있던 관심 종목을 MTS에서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이 클라우드라는 기능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능을 넣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누르셔서요. 위쪽에 보시면 마이 고객센터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요. 아래쪽에 관심 종목 동기화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동기화 사용의 메뉴를 내가 활성화시켜주면 미설정과 설정이라는 버튼이 생기고요.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동기화 기준 채널이 모바일과 클라우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모바일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핸드폰에 있는 거고요. HTS에 있는 그걸 올리고 싶다 하면 클라우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HTS에서 클라우드를 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를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서버에 관심 종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PC와 그 다음에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매체에서 관심 종목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관심 종목을 HTS에다 넣고 싶다면
모바일을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같이 동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체에 동기화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100그룹 200종목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심 종목 등록하기와 클라우드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에서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화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가 화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 위주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가 화면에 들어가서 위쪽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은 우리가 화면을 크게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도 있고 또는 좀 화면을 이 빨간 기능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상단 영역 작게 보이기를 통해서 화면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이 있다는 거 꼭 호가 쪽에서 볼 수 있고요. 호가를 보시게 되면 HTS 같은 경우는 10호가로 되어 있는데 MTS는 화면이 작다 보니까 5단계 호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님들이 보시다가 10단계 호가를 보고 싶다면 10호가를 눌러주시면 10단계 호가를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전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5단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색깔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화면의 색깔로 보시기 위해서는 위에 쪽에 있는 점 3개를 누르시면 상단 영역 작게 보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꺼주시면 아까처럼 주식이 상승을 하면 빨간색, 그 다음에 하락하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 밑에 쪽에 호가 옆에 체결을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체결되고 있는 가격과 수량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별이라고 누르시면요. 그 일별마다 얼마의 종가로 체결이 됐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전일비는 얼마나 올랐는지를 볼 수 있고요. 차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일별 옆에 보시면 차트라고 있는데요. 이 차트 화면은 두 가지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하나 있고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종합 화면이라고 해서 한 가지 화면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는 매매 내역 보기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신 이력이 있다면 그 내역을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종합 화면에는 들어있지만 여기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으로 진행하면 거래원, 고객님들이 어떤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매매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아래쪽에 상위 이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거래원을 표시될 때 상위 5개 증권사만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 5개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상위 이탈을 한 그 시점까지만 집계를 후에 다시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합쳐져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위 이탈이라고 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아무래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 가장 고객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 샀는지 아니면 기관이 샀는지 개인이 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내용이 투자자라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단가라든지 수량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평균 단가에 보시면 얼마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지,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개인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뉴스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뉴스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또는 공시를 보시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종목 상세라고 눌러보시면 이 종목이 현재가는 얼마인데 액면가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며 순이익이 얼마 되고 뭐 퍼나 PBR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재무제표를 조금 다르게 방사형처럼 보이는 재무제표를 보이는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재무제표가 표로 나타나진 이 재무제표를 조금 그래픽화 시키려면 위에 있는 점 3개를 누르셔서 쉬운 재무분석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재무분석 보기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사형처럼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 시세라고 보는데요. 업종의 시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사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른 증권사는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를 패턴을 볼 수 있고요. 뭐 1월 달이라든지 4월 달 같은 건 좀 지난 자료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7월 이후 자료를 한 달 이내의 자료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투자가 지금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두고 있죠. 목표가에 지금 현재가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의 80% 또는 85%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목표가를 못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권사에서는 조금 높게 목표가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진단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수화시켜서 그 스코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단기 종합 점수라는 의미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 모멘텀이라든지 밸류라든지 성장성, 저변동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화시켜서 평균 점수를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60점 이상이면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장기 스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기 스코어는 75점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1년 이내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든지 재무 개선, 그 다음에 가격 점수를 가지고 장기 점수화를 스코어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직접 지점에서 앉아서 다른 고객님들이랑 서로 얘기하면서 종목을 토론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지점에 거의 나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싱크풀에서 이 종목들의 내용들을 올려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론하는 내용들이.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가라든지 요거는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가격 형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있으면 그 리포트를 뒤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가에는 여러 가지 화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 현재가를 보시면서 여러 탭들을 열어서 종목에 대한 리스트, 또 공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로 보입니다. MTS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은 현재가겠죠. 왜냐하면 가격의 형성을 어떻게 되는지 주문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화면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열어보시고 좋은 화면들은 고객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 보조지표를 넣는다든지 추세선을 넣는다든지 매매 내역을 표시하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차트를 띄워놨고요. 차트에 보시면 아래쪽에 일별, 주별, 월별, 연별, 틱, 분 차트가 보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고객님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톱니 모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차트 유형과 오버레이, 보조지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트 유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캔들로 할 거냐, 바로 할 거냐, 라인 차트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보시기에는 캔들로 많이들 하시고요. 오버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캔들과 같이 오버레이 해서 볼 수 있는 차트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캔들과 일목을 같이 오버레이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보조지표에 보시면 주가 이동 평균이라든지 거래량, 이동 평균,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보시는 차트들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 이동 평균은 당연히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거래량과 그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슬로우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있고요. 외국인 누적이나 외국인 순매수, 개인 순매수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면 개인 순매수, 그 다음 기관 순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 기관, 외국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사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스패너 모양을 누르시면 차트의 추세선을 그리는 겁니다. 추세선을 대각선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대각선 추세선을 누르셔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면 대각선이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됩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이다 보니까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길게 누르시게 되면 차트가 잘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4개가 표시되어 있는 거를 누를 수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할해서 볼 수 있는데요. 분할 설정이라고 생기고요. 이 분할 설정을 내가 2개로 할 건지 4개로 할 건지 6개로 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2개로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위는 삼성전자, 밑에는 삼성바이오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저장해 놓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선택하고 분할 설정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차트 저장하기가 있고요. 이 차트에 저장하기에 내용을 작성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차트가 저장이 됩니다. 이 차트 내용은 그려놓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래서 불러올 때도 차트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장한 내용과 함께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 위에 줌 3개를 누르시면 비교 차트 보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트를 다르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비교 항목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회사들을 같이 넣어서 또는 업종과 같이 넣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같이 차트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트 말고 다른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정보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종합 차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종합 차트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 메뉴하고 거의 같은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매매 내역 표기라고 된 부분이 있고요. 가상 매매 연습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 내역 표기라고 하면 선택을 해 놓으시면 고객님이 실제로 매매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매매한 종목을 화면에 있는 것처럼 화살표가 표시되고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와 매도를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 관련된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기능들 중에 고객님들이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톱니 모양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일반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 고객님들이 수정주가 적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기별 차트 설정, 요 주기별 차트 설정이라는 어떤 거냐면요. 그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일봉에 저장한 내역, 그 다음에 분봉에 저장한 내역, 연봉에 저장한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따로따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별 차트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분별을 띄웠을 때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락 배당 표시라든지 보조선의 캔들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색깔이 이제 흰색으로 돼 있는데 나는 흰색이 좀 밝아서 싫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블랙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블랙으로 선택하시면 테마가 약간 검은색으로 되는 거고요. 또 가끔 사용하시다 보면 추세선을 잘못 그렸는데 내가 그 추세선만 다 안 지우고 전체를 추세선을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추세선 전체 초기화를 해주시면 추세선이 초기화가 됩니다. 항상 MTS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걸어 놓고 그 주문의 가격이 오면 주문이 자동으로 나가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또 갑자기 급락한다든지 급등했을 때 그 부분을 따라가서 매매하는 그런 부분들의 활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시세포착하면은 국내 주식에서 시세포착 주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고요. 먼저 이 매도 감시, 매수 감시, 신규 편입, 주문 내역 4가지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매도 감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해서 내 잔고에 있는 종목들이겠죠. 매수 감시는 내가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수나 현금으로 주문을 해서 주식을 사는 그런 방식을 매수 감시라고 하는 거고요. 신규 편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식을 오늘 살 게 있는데 현재 내 잔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 설정을 미리 걸어놓고 그 주식이 내 잔고에 들어오거나 매수 이후에 매도가 작동하도록 하는 부분을 신규 편입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매도 감시일 거고요. 매도 감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니커라는 종목을 보시는데요. 이 종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가와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세 가지의 메뉴가 생기는데요. 가격 기준, 거래량 기준, 트레이딩 기준이라고 세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가격 기준을 누르시게 되면 이익 실현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고요. 해보시면 손실 제한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익 실현이라고 하면 실제 현재가를 기준으로 현재가보다 높게 가격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가격까지 올라오면 팔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에 900원 이렇게 걸으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그 현재가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오르는 거고 잔고 평균 대비에는 몇 프로가 오르는지를 퍼센트 비율로 보여줍니다.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을 둘 다 걸겠다 하면 밑에 쪽에 손실 제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손실 제한이라고 된 부분에 체크가 되면서 목표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손실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가보다 낮도록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678원이니까 목표가는 요거보다 낮은 500원이라든지 이렇게 걸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가 대비 몇 프로 마이너스고 잔고 평균가 대비 얼마 마이너스라는 게 표시가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문 구분이라고 해서 보통가와 시장가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보통가라고 하시면 고객님이 실제로 가격을 정하는 건데 이 화면에 보면 가격을 넣는 란이 없죠. 그래서 여기 감시 조건 도달 가격에 몇 틱 이렇게 된 부분이 실제로 나가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정한 가격은 뭐죠? 라고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감시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아까 감시하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익 실현으로는 900원, 손실 제한으로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900원이 왔을 때 실제 나가는 가격, 그 다음에 500원이 왔을 때 실제 나가는 가격은 감시 조건 도달 가격의 몇 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틱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900원이 오면 900원 그대로, 500원이 오면 500원 그대로 내신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이 시세 포착 주문이라는 거는 주문의 체결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주문을 넣어드리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실제 체결은 거래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거래소에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가 900원을 찍고 바로 내려가서 내 주문은 나갔지만 체결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가보다는 시장가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 있고요. 시장가를 근데 선택하면 또 나쁜 점은 급등락을 한다든지 시장가로 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이 체결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가로 선택하고 시장가를 선택하시게 되면 틱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요.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 설정 기간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1일, 7일, 15일, 30일 할 수 있고요.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넣게 되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거래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주문 확인을 누르시면 나중에 실행할 건지 바로 실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실행해 주시면 내가 설정한 매도 주문 조건이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매도 감시라고 된 부분의 앞쪽에 점이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감시가 지금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기준이라는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감시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감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이 매도 감시가 지금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 감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가지거나 또는 미수로 주문을 내실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죠. 내가 이 화면을 자주 볼 수 없다면 미리 매수 감시를 걸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거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 설정 기준이라고 나오고요. 이 매수 설정 기준에 가격 기준, 거래량 기준, 트레이딩 기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 가격 기준을 정하시면 목표가 얼마, 예를 들어서 640원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640원에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주문 구본이 나오고요. 보통가 지정가의 시장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감시 도달 가격의 0틱, 그건 뭐냐면 제가 선택한 가격이 640원이었죠. 그래서 주식이 679원이었다가 640원으로 내려오면 그때 주문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마로 나가느냐, 0틱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0틱이면 640원이 왔을 때 640원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수량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설정 기간을 이렇게 올리시면 1일, 7일, 15일, 30일 직접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저는 15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15일로 선택이 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처럼 나중에 실행과 바로 실행 이 두 가지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점이 매수 감시에 찍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가격 기준에는 빨간색으로 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0원이 오는지를 계속 감시 후에 640원이 오면 640원으로 주문을 0틱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문이 나가겠죠. 신규 편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매수할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 매수할 예정에 있는 종목을 매수가 된 이후에 자동 매도 주문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신규 편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편입은 기본적으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0,000원에 사서 딱 10%만 이익을 취하고 팔겠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고요. 이 신규 편입은 당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걸어 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와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신규 편입도 동일하게 플러스 모양이 있고요. 이 플러스 모양을 누르시면 수익률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기준을 누르시면 내가 이익 실현이다. 그러면 이익 실현의 몇 프로. 위에 보시면 종목 상세라는 부분이 다 빠져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종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전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수익률을 내가 5%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해결된 가격에 5%가 진행이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 놓으시고 감시 조달 가격 0틱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실행을 눌러주시면 신규 편입에도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 매수한 종목의 체결가가 들어올 겁니다. 그 체결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그 퍼센트지 5%면 이 종목같이 5%나 그러면 체결가의 5%가 오르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시세 포착으로 주문난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세 포착 주문이라는 부분이 주문을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고객님들 가끔 혼동하셔서 왜 내가 주문이 나갔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문을 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감시된 가격이 왔을 때 주문이 나갔다. 그 이유는 거래소에서 주문 낸 사람들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체결을 하고 내 부분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주문이 나가고 나서 체결이 안 돼서 그 다음 날까지로 내가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내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날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얘는 주문이 일단 나가면 매체가 했던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날 주문이 다시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님이 주문을 다시 넣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님들이 공모주 화면들을 많이 문의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상장된 종목들이 상당히 그 공모주가 좋은 편이라서 핸드폰에서 공모주를 넣는 방법들의 화면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또 이 공모주를 찾을 때 어떤 종목들을 청약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큐라클이라는 예전에 청약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 청약한 종목에 대해서 실제 증거금 선택이라든지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주 단위로 했을 때 증거금이 12만 5천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선택하시게 되면 청약 가능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이 들어가 있고요. 배정 주식 및 환불 금액 이체 신청, 그래서 배정 주식을 이체할 건지 또는 환불 금액을 이체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화면이 있고요. 청약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대한 부분이 청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할 때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 어느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요 화면이고요. 아래쪽에 IPO 공모라고 돼서 IP 공모 종목들의 청약 일정들이 모든 증권사들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미래에셋, NH에서 하는 것들 쭉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진행 중인 거고요. 위에 쪽에 된 부분은 이제 진행할 예정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종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증권사에서 롯데 렌탈이라는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총 공모 주식수, 그다음에 공모가액, 확정 공모가액 이런 것들을 보시고 주관사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청약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고객님들이 보실 때 좀 유용한 화면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검색이라든지 이런 화면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순위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순위 검색이라고 하면 아까 관심 그룹에서 관심 카드를 통해서 순위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도 있고요. 예상 체결가 상승,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면들로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간편 조건 검색입니다. 순위 검색 밑에 간편 조건 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건 검색인데 조건 검색은 HTS 상에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다 쓰시는 거고요. 이 간편 조건 검색은 내가 간편하게 조건 검색을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가격에서 나는 현재가가 만 원에서 2만 원,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20만 주 내외, 그리고 투자자는 외국인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 순매수 해서 두 가지를 해서 종목 조회를 누르면 그 종목에 맞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걸 보시면 이거에 맞는 조건들을 찾아서 검색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섹터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제 뜨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찾아보시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섹터 종목이라는 화면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익 공매도 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종목인데요. 주식이 실제로 없는데 주식을 미리 매도를 치는 그런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공매도라는 비율을 좀 보시면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늘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겠죠. 또 예를 들어서 8월 3일부터 9일까지 조회한 종목들만 따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MTS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8월의 100세 시대 아카데미. 여러분께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큐브 MTS를 설치하고 들어와 보시면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MTS 특강으로 진행된 8월 아카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이죠. 한가위 편히 보내시라고 아카데미는 잠시 쉬어가고요. 10월에 더 알차고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